안녕하세요. 2022년 6월 12일 일요일 현재 오전 8시 29분입니다. 오늘은 감나무 둥근무리 낙엽병 방제,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도 복습해도 좋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둥근무리 낙엽병에 덥다. 이럴 때 덥네요. 둥근무리 낙엽병에 그 방제, 적기, 외. 저는 늘 그 외를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늘 그 이론, 원리로 접근하면요, 답이 늘 보이고 또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냥 무작정 남들 하니까 따라 해서는 결코 발전이 없다. 그래서 저는 늘 외를 중요시하는데 그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근무리 낙엽병 방제 적기 왜 이런 이야기요. 오늘 새벽에 이 밭에 나와서 제 주말 농장입니다. 진짜 주말 농장 여기는요, 자주 못 옵니다. 자주 못 오는데 지난번 제가 엄나무 전자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렸었고요. 그때 엄나무 전자는 벌써 꽉 찼습니다. 이렇게 새신초 오르면서 이 밭에는 주로 엄나무가 많고 자가 소비용 그 감나무가 이 밭에 둥시가 2나무, 고둥시 2나무, 단감 3나무 그렇게 있습니다. 원래 이 밭에 둥시를 한 40포기 심었었는데요. 지금 이 정도 수령입니다. 놔뒀으면요. 근데 이 직장생활 하면서 특히 그 영농지원센터 근무하고 감 수매 이런 쪽으로 종사를 하다 보니까 가을 되면 감을 딸 시간도 없고 관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베내고 2포기만 놔뒀는데요. 먼저 본론에 들어가서 둥근무리 낙엽병은 뭐냐, 머릿속으로 꼭 기억해야 되실게요. 그 둥근무리 낙엽병은 저온성이다. 저온성. 고온기, 여름철 30도 이상 올라가는 고온기에는 병이 걸리라고 사정사정에도 안 걸리고, 또 둥근무리 낙엽병으로 낙엽이 지라고 사정사정에도 안 떨어진다. 왜? 저온성이기 때문에. 저온성, 이 말씀을 분명히 짚어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왜 그 5월 6월 방지가 중요하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저온성이라고. 저온성이기 때문에 그 방제하는 시기가 병균의, 즉 포자가 활동하는 시기, 감염되면 되는 시기, 이 시기에 방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9월달도 저온인데 뭐 그때는 방제하면 되지 않느냐, 좋은 그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둥근무리 낙엽병을 그 치료하는 약제가 현재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나마 좀 치료를 하고 눌러주는 게 뭐 실바코, 나티보, 바이러에서 나온 건데요. 뭐 그 정도인데 대부분 다 예방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방할 때 제가 농약 한 2년째, 오늘 금년 33년째 지금 농약 처방하고 상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약을 줘보니까 5월, 6월 달에 탄저병과 병행해서, 왜? 감나무 둥실은 이렇게 도장지에 가지 탄저병이 많이 옵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도장지가 올라가고 신초가 자라기 때문에 이 시기에 탄저병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탄저병 보호살균제와 그리고 그 둥근무리 낙엽병, 즉 항생제를 처방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처방해놓은 농가에 실제 방제가가 좋았다. 방제가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월, 6월에 3번 방제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잎이 보들보들하고 이제 감꽃이 피기 전인 5월 10일에서 감꽃이 피기 전인 5월 한 20일 사이, 지역마다 감꽃 피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상주 지역도 5월 15일 날 피는 집이 있고 5월 22일 날 약 일주일 상간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 밭이 한 5월 한 21일쯤 꽃이 핍니다. 다른 집보다 한 5일, 6일 늦습니다. 이 밭이. 그러다 보니까 감도 지금 크기가
다른 집보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곳이 희한하게 봄에 서리가 늦게까지 오고 또 가을에 또 서리가 빨리 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불 구름지인데요. 상주지 사불면 구름지. 이것이 이상하게 좀 그런 지역입니다. 5월 10일에서 20일 사이 첫 번째 방제 필히 해주시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감꽃이 떨어진 5월 28일에서 약 한 5월 20말, 즉 5월 말로 생각하십시오. 5월 말에서 6월 10일 사이에 필히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2차 방제. 그리고 또 언제 방제하느냐? 제가 저온성 병이라고 그랬죠. 이게 장마철에 선선하고 날씨가 어서서 춥다. 그러면 7월 10일까지 감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6월 25일 전후, 즉 6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3차 방제를 해주시면 둥근무늬 낙엽병은 가을에, 9월에 이제 온도가 떨어질 때 남들 다른 집에 누렇게 잎이 빠지고 감이 빠질 때 그렇게 3번 방제해 준 집들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방제하는 방법은요. 이 진짜 골고루 충분히 묻도록 방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묻어야 될 부분이 밑에 잎 뒷면의 기공 부분입니다. 기공. 또 이렇게 방제할 때 저희들이 그 감 꼭지를 키우기 위해서 이 시기에 영양제도 사종복비도 같이 처방하는데요. 사종복비가 먹을 수 있는 통로는 물론 이 앞면에도 뭐 수공 이런 게 있어 먹는데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비료 연면시비 효과가 있고 또 기공을 통해서 침투성 약재들이 충분히 먹음으로 해서 항생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가을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대충 물 주듯이 뿌리지 말고 처음에 약을 치실 때 나무 밑, 즉 수간 밑에서 위를 보고 방제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살포를 해주셔가지고 잎 뒷면에 충분히 묻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잎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실 옷에 뭐 비옷을 입고 방제복을 입었지만은 농약이 물이 뚝뚝 떨어지면 기분 안 좋거든요. 그때 밖으로 좀 빠져나와서 이제 외곽으로 한번 돌아서 약을 충분히 고루 묻을 수 있도록 그래 살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장지 한번 땄는데 역시나 도장지가 있네요. 예, 도장지 이렇게 수시로 필요 없는 걸 따주시면 좋습니다. 왜? 채광, 햇빛, 통풍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빛이 충분히 들어와야지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잎에서 만들어진 생장 호르몬 오옥신이 이렇게 도장지도 키우고 그리고 감도 키운다. 제가 낙가의 원인 지난번 말씀드렸죠. 잘 크다가 갑자기 비 오니까 빠진다. 그게 사실 비 오니까 빠지는 게 아니고요. 비는 감살일입니다. 왜? 가뭄에 물을 주니까 비가 오므로 해서 구름이 끼거든요. 즉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을 못해서 생장 호르몬인 오옥신이 분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가 살려고 먼저 이 감은 포기를 하고 가지 새순을 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도장지, 필요 없는 도장지는 수시로 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왜? 생장 호르몬 나눠먹기거든요. 나눠먹기인데 필요 없는 도장지가 많다. 그것은 결국은 이 감을 나중에 딸 때 손해를 봅니다. 손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도장지는 수시로 이렇게 좀 꺾어주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둥근무늬 낙엽병, 그걸 3차 방제하면요. 그 부분은 거의 이제 마무리됐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여름철에 어떻게 방제하느냐. 사실 아주 뜨거운 여름철에는요, 이제 뭐 탄저, 그리고 노린재, 그리고 요즘 새로 생긴 미국 선녀벌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시로 와서 관찰해보고 선녀벌레라든지 노린재 이런 것이 많다. 그러면 그것과 겸해서 7월, 8월 달에는 방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9월 달에는 늘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 감이 성장하고 이 상품성과 관계되거든요. 특히 노린재가 흡집을 하면 그 감은 속에 멍따구가 들어가지고 감을 깎아 놓으면 완전 파지가 됩니다. 즉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9월 달은 필히 방제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저 역시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약을 치는데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 5월, 6월 그 3번 방제는 필히 해주시고요. 5월 10일에서 15일 그리고 그 5월 말에서 6월 10일 사이 그리고 6월 25일에서 30일 그 사이 이 3번 방제는 좀 필히 좀 방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도 이제 잎이 제가 지난번 잎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지금 이 잎이 거의 경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바닥 해질락 하고 있어요. 지금 요 시기가 이제 그런 시기고요. 다음 방제 6월 한 25일쯤 와서 보면 잎이 거의 바닥바닥해서 잎의 윗면은 거의 코팅이 됐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잎에는 더 이상 둥근 무늬 낙엽병이 들어가고 싶어도 거의 이제는 고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7월 한 10일부터 8월 말까지는 감염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시기 감염되는 시기에 필히 방제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있으면 이제 비가 오고 그런 끼면 감이 빠진다고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감 안 빠지는 약 좀 달라. 감 안 빠지는 약은 햇빛이 충분히 들어가도록 채광 통풍 잘 되도록 봄부터 전지를 해주시고요. 이런 봄부터. 그리고 이러면은 도장지를 따주는 것이 감이 안 빠지는 약입니다. 감이 안 빠지는 약.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으로 안 빠지는 건 아니에요. 약으로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햇빛이 충분히 이렇게 가운데 확보돼야지 이게 수간 내부에 이 안쪽에도 감이 달린다. 안쪽에 그늘이 꽉 차면요. 밖에 멀리서 보면 감이 많은데 안에서 보면 감이 없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하는가 하면 유효면적, 무효면적이라고 합니다. 얼만큼 유효한 면적 안쪽까지 면적을 넓혀서 감이 달려있느냐, 이게 생산성과 관계돼요. 수확량과. 즉 필요 없는 공간 무효면적이 안쪽에 많다. 그러면 그 감나무는 수확량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약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물 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 감 꼭지가 벌어지는 꼭지 들림 현상.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 나누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바로 이어서 제가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영상을. 꼭지 들림 현상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만 왜 꼭지가 들리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간이라 그러죠. 감꽃이 안 떨어지는 이유까지 제가 꼭지 들림 현상 설명하면서 같이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영상이 길어지니까 영상 끝까지 잘 안 보시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설명드렸는데 안 보신 분이 많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오늘은 그 감나무 둥근무늬 낙엽병 방지를 위해서 필히 5월 6월 달에 방지해 주셔야 된다. 방지해 주실 때 잎의 뒷면에 충분히 묻도록 방지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 곁들여서 탄저 그리고 뭐 나방 노린재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6월 달이면 감 깍지벌레가 이제 번식기입니다. 6월 7월 달. 그러니까 깍지벌레 약을 같이 혼용하셔 가지고 살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또 이런 말씀드리면 약을 뭐 쳤냐고 또 댓글로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친 약은 다이센, 즉 보호살균제 다이센, 그리고 항생제인 포리옥신, 팜한농 포리옥신, 그리고 그 살충제로는 제가 청실홍실 넣었고요. 청실홍실 지난번 남은 게 있었는데 간나무 적으니까 재활용합니다. 지난번 쳤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히어로를 넣습니다. 히어로. 근데 금년도에 히어로가 지금 생산이 안 됩니다. 중국에서 원재가 공급이 안 돼서 현재 생산이 안 돼서 저는 작년도 재고가 있어서 지금 사용을 했는데 다른 분 약 치실 경우에는 이 시기에 포리옥신, 다이센, 그리고 저는 청실홍실 넣었지만 금객을 넣으시면 됩니다. 금객이 히어로와 같은 부포 패진 성분이고 깍지벌레, 나방, 노린재 이런 다 같이 겸하는 종합살균제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양제 나르게 넣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이센, 포리옥신, 금객 그리고 전착제 넣고요. 영양제, 사종목표 나르겐 같은 것 비싼 거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넣고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웃음, 늘 건강한 웃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